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 조합의 개념과 유형들에 이어서 오늘도 조합의 필수 유형들을 조금 더 풀어볼 텐데요. 오늘 풀어볼 유형들은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원이 있는데요. 원 위에 8개의 점이 일정하게 있다고 합니다. 8개의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고, 원이 왜 중요하냐면은 원 위에 점들이 올라왔을 때는 어떠한 세 점 이상도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죠.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직선을 만들 때 혹은 삼각형을 만들 때 중복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의 점들 중 서로 다른 8개의 점 중에서 직선을 만들기 위한 점을 2개를 선택만 하면 돼요.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거죠. 1번 점과 5번 점을 선택하게 되면 직선이 하나 나옵니다. 1번을 먼저 선택하든 5번을 먼저 선택하든 하나의 직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조합, 선택만 한다고 이해하면 풀이는 8시에서 끝납니다. 8팩 나누기 6팩 나누기 2팩이니까 분자의 8 곱하기 7, 분모의 2. 약분 한 번 더 해주면 4, 7에 28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다음 2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2번 문제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N각형의 대각선 개수 공식을 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안 알려줬지만은 분명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2분의 n 곱하기 n-3이다 라고 이 공식을 외운 적이 있을 겁니다. 요 개념부터 다시 복습해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육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육각형이 있어요. 육각형은 점이 6개고 선도 6개죠. 그래서 이 육각형에서 6개의 점 중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n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A점이라고 할게요. A, B, C, D, F를 한 바퀴 돌려버립시다. 이때 대각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점을 이미 선택을 했어. 그럼 A가 자기 자신에게 날린 거나 옆에 왼쪽 친구나 오른쪽 친구에게 날린 것은 대각선이 아니죠. 그래서 나와 왼쪽 친구, 오른쪽 친구 3명을 제외하고 엠마 3개 중에서 이 EDC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날려주면 대각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엠마 3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의 점으로부터 날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였죠. 그래서 이 엠마 3에다가 n각형이니까 점이 n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n을 곱해주고 마지막에 2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2를 나눠주는 이유는 A를 먼저 선택하든 D를 먼저 선택하든 결국은 하나의 대각선이니까 순서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2로 나눠준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는데 이걸 조합을 통해서 한 번 더 재구성해 볼게요. 자, 조합을 통해서 이해하면은 일단 NC를 때려버릴 수 있어요. NC는 여기 있는 이 n개의 점 중에서 어떤 점이든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선분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자, 그 모든 선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분, 그러니까 대각선도 있고 모서리도 있죠. 대각선과 모서리를 합친 모든 선분을 계산하는 식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n각형의 모서리, 변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그게 몇 개냐? 아니, n각형이면 그냥 n개가 있잖아요. 육각형이면 6개가 있는 거고, 이것들을 NC에다 빼버리면 대각선의 개수가 됩니다. 빼기 모서리가 될 테니까 이렇게 대각선의 개수 공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NC를 다시 계산식으로 분수꼴로 바꿔보면 NC는 n팩 나누기 n-2팩 나누기 2팩이었고 거기에 n을 뺄 텐데 앞에 있는 분수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은 분자에 n이랑 n-1만 남겠고 여기 2가 분모에 있겠죠. 그래서 2분의 n-1 빼기 n이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분해주면은 2분의 n제곱 빼기 n이 있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2n으로 통분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대각선 개수 공식과 완전히 똑같구나.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던 공식이긴 하지만 조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NC 빼기 N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는 육각형과 15각형이니까 여기에 6이랑 15를 대입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육각형 여기에 6 대입하면은 6 나누기 2는 3이고 3, 3은 9개가 되겠죠. 그냥 9개 더하기 n에다 15를 대입해주면은 15, 12, 2니까 6 곱하기 15는 90이 나옵니다. 계산은 간단하니까 둘이 더해서 그냥 3번 99개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각선 개수였고 다음 문제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도형 문제 삼각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정사각형 위에 서로 다른 12개의 점들이 찍혀 있어요. 이 12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 하나를 먼저 점검을 하면은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봤을 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3개를 고르면은 그거는 삼각형이 아니죠. 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골라서 연결해 주면은 삼각형이 아니라 직선이 나온다. 근데 나는 삼각형만 구해야 되니까 이 직선을 모조리 다 빼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은 일단은 12개의 서로 다른 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삼각형에 필요한 3개의 점을 고르고 그 중에서 삼각형이 아닌 것들을 모조리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모서리 직선에서 그림을 살펴봤는데 이 4개 중에서 어떤 3개를 고르든 그거는 직선이에요.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빼주고 자, 이런 직선이 몇 개 있을까? 사각형이니까 4개 있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4C3을 4번 빼주면은 삼각형만 남게 되겠죠. 계산 마무리 해주면은 12C3 같은 경우는 12 팩토리얼을 9 팩토리얼과 3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고 9팩을 약분하면은 12, 11, 12 분자에 있겠고 3팩, 3, 2, 1이 분모에 있겠죠. 3, 2, 1, 6이니까 12로 약분해주면 얘가 2가 되겠고 22 곱하기 10이니까 220임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뺄 것도 계산해보면은 4C 3이 4고 4, 4, 16이니까 그냥 여기에 16을 빼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20에다 16 빼서 정답은 204가지가 나오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 문제였고 이어서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되겠고요.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면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5개의 평행선, 가로 평행선이 있고 3개의 평행선, 세로의 3개의 평행선이 있는데 이들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면을 모조리 전부 다 세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안에 있는 거는 일단 뭐 얘도 평행사면형이고 얘도 평행사면형이고 많이 있겠죠. 사이즈에 따라서 많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모양마다 다 세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평행사변형인 게 뭐냐면은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평행한 순서, 다시 평행한 선분이 두 쌍이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죠. 위, 아래가 평행해야 되고 왼쪽, 오른쪽이 평행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쉽게 생각하자. 위, 아래가 평행하고 왼쪽, 오른쪽이 평행하면은 평행사변형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지금 주어져 있는 선들을 보면은 여기 가로 평행선이 5개가 있죠. 이 5개 중에서 바닥 깔고 지붕 덮고 2개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OC 선택만 해줍니다. 자, 여기 세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3개의 서로 다른 세로 선분 중에서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담당할 2개의 선을 선택을 해주면 끝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것이랑 요것을 선택하고 이 5개의 선분 중에서 요것이랑 요것을 선택하면은 어떤 평행선을 보게 되는 거냐? 그 사이에 껴있는 이 평행사변형을 봤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시에 만드는 거니까 곱해주면은 10 곱하기 3 만들 수 있는 모든 평행사변형 사각형의 개수는 30개가 나오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합을 이용한 사각형의 개수였고 다음 5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와 6번 문제는 분할과 분배라는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교과서에 없어서 아예 안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재 같은 데는 계속 수록이 돼 있다 보고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항을
뭐 풀 때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니까 조금 같이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5번 분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볼 텐데 현재 주어진 상황은 서로 다른 종류의 공 7개가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공 7개를 2개, 2개, 3개로 나누어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같은 종류의 상자라고 했어요. 같은 종류의 상자라는 거는 상자끼리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다이소에 가면은 그 적립박스 상자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상자가 3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상자인지 서로 구분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상자를 했으니 이렇게 그냥 상자 3개를 그려놓고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리고 공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1번부터 7번까지 공이 있다고 합시다. 1, 2, 3, 4, 5, 6, 7 7개의 서로 다른 공이 있다. 이 7개의 공을 여기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같은 상자에 2개, 2개, 3개 나누어서 넣을 겁니다. 이걸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조합을 이용해서 한번 풀이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첫 번째 상자에 들어갈 2개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그 식은 7C2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1, 2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이제 3부터 7까지 5개가 남아있겠죠. 그 5개 중에서 다음 상자에 들어갈 2개를 또 선택을 합니다. 5C를 계산을 해주고 이어서 계산하는 거 일단 곱의 법칙, 곱셈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3과 4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럼 5, 6, 7 3개가 남아있을 건데 그 3개는 모두 다 마지막 상자에 들어가야 될 거야. 3C3은 이제 의미상 써둘게요. 1이긴 한데 자, 일단 7C부터 5C, 3C3 각 상자에 들어갈 공들을 선택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은 풀이가 안 맞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2개, 2개, 3개 해놨는데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 방금 여기에 1, 2 넣었고 여기 그 다음에 3, 4 넣었잖아요. 공을. 그리고 마지막에 뭐 5, 6, 7은 여기 들어갔고 근데 이게 7C, 5C라는 게 뽑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처음에 1, 2가 아니라 7C 할 때 처음에 3, 4를 선택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3, 4를 먼저 넣었다고 하자. 서로 이제 다른 경우로. 그 다음에는 뭐 5개 중에 2개를 또 골랐을 텐데 그때 1, 2를 뽑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1과 2도 뽑아서 다음 상자에 넣었고 뭐 말하면 5, 6, 7은 여전히 마지막 상자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둘을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아닙니다.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위나 아래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상자끼리 구분이 안 된다 했잖아. 결과적으로 나눠지면은 1, 2가 한 묶음, 3, 4가 한 묶음, 5, 6, 7이 한 묶음. 여기도 3, 4가 한 묶음, 1, 2가 한 묶음, 5, 6, 7이 한 묶음. 나누어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배열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같은 경우로 취급한다. 이게 핵심이야. 같은 경우로 취급한다라는 거는 중복을 제외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게 나눗셈 계산이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로 이 7C, 5C, 3C3을 계산해놓고 이거랑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같은 경우니 2팩으로 나눠준다라고 계산을 마무리합니다. 자, 따라서 계산 숫자를 확인해주면은 7C에는 3, 7에 21, 5C에는 10, 뭐 3C3은 1이고 분모에는 2가 있으니까 약분해서 계산해주면은 105가지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요 분할을 개념화를 시켜보면은 지금 2개의 그룹이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2개의 그룹이 구분이 안 되니까 2팩으로 나눴죠. 그럼 만약에 3개의 그룹이 구분이 안 되면 몇 팩으로 나눠야 될까? 여기를 3팩으로, 6으로 나눠야겠죠. 자,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심화된 문제들이 워크북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풀면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방금 풀었던 분할에 이어서 분배, 그냥 배열까지 한 번 더 들어가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상황은 서로 다른 공 6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공 6개를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좀 어렵습니다. 고난도 문제예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넣은 공의 개수가 1개인 상자가 있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상자에 들어가는 일단 개수를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공이 안 들어간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빈 바구니를 허용했습니다. 서로 다른 상자라 했죠. 방금 문제랑 좀 다른 경우인데 서로 다른 상자라고 했으니 상자 3개를 그려놓고 그 각각의 상자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 아까 그 다이소에 갔던 상자에 이제 앞에 A, B, C가 인쇄되어 있는 거야. 그럼 딱 봐도 구분이 되는 서로 다른 상자가 되겠죠. 이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공의 개수를 먼저 좀 따져볼게요. 6개를 좀 나눌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일단 1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 1, 4 이렇게 6개를 분배할 수 있겠죠. 또 계속 떠올려 보면 0도 된다고 했으니까 1, 0, 5도 되겠죠. 공이 안 들어간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 0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도 됩니다. 일단 개수만 따져보면은 114, 105, 123 더해서 6이 나오는 경우를 3가지로 나눠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개수가 기준이 되고 3가지다. 그래서 3번 계산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1, 2, 3 먼저 계산해 볼게요. 가장 쉬운 경우가 될 텐데 서로 다른 공 6개 중에서 1개, 2개, 3개를 먼저 분할해야 돼요. 분할 계산식을 먼저 써주면은 6개 중에서 1개, 남은 5개 중에서 2개, 남은 3개는 그냥 자기들끼리 묶음이 된다. 끝났어요. 1개, 2개, 3개가 모두 구분이 되기 때문에 팩토리로 나눌 필요는 없다. 이게 분할식이 됩니다. 그 다음 105도 한번 분할을 먼저 해볼게요. 6개 중에서 1개를 고릅니다. 6C를 고르고 남은 5CO 는 한 묶음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0인 상자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뭐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자, 여기도 분할의 식이 여기서 끝났고 자, 마지막 114도 분할을 해주면은 6개 중에 1개를 먼저 고르고 6실 그 다음에 5개 중에 1개도 고르고 마지막으로 4개 남은 거는 자기들끼리 한 묶음이 되겠죠. 4C4 계산을 해주는데 여기는 좀 중요하죠. 여기는 1개 1개가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야 분할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눗셈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 3가지를 모두 계산해서 일단 더할게요. 분할식을 모두 썼으니 각각 계산해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6 곱하기 10이 될 테니까 60. 중간 거는 6이죠. 아래 것은 6, 5, 30을 2로 나누니까 얘는 15가 되겠죠. 따라서 가능한 분할하는 경우를 모두 더해봤더니 81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분할까지 마친 상태의 경우의 수야. 근데 아직 생각을 끝내지는 않죠. 왜냐면은 서로 다른 상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분배를 때리면 됩니다. 분배 별거 없어요. 그냥 알팩이라서. 여기 지금 어쨌든 3묶음씩 다 구분해 놓은 거잖아. 주머니 3개를 분할을 해놨고 그냥 어떤 주머니가 A에 들어갈지 B에 들어갈지 C에 들어갈지니까 3팩 때려버리면 됩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배는 그냥 여기에 3팩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3팩 6을 곱해주면은 6 곱하기 81. 자, 계산 마무리 해볼게요. 6 곱하기 81이니까 6, 8에 48, 486가지가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분할을 할 때 구분이 안 되는 그룹이 있으면은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분할을 먼저 쫙 때려놓고 분할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분배는 쉬워요. 분배는 그냥 알팩이니까 3개의 상자 3팩 빡빡빡 3일 곱해주면 정답 486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난도 6번이었고 이제 마지막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합단원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대진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진표라는 거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해를 해보면은 월드컵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학생들 프리미어리그 보는 거 좋아할 텐데 리그랑 월드컵은 좀 다르죠. 리그는 팀들끼리 승부가 전부 다 있는 것이고 월드컵은 뭐 하죠? 조별 추첨을 하죠. 그래서 4강, 8강, 16강, 32강 즉 대진표가 있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대진표를 짤 때 어떻게 짤 것이냐 그 규칙, 풀이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대진표는 지금 현재 6개의 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 6개의 칸에다가 대진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진표의 의미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누가 누구랑 승부하냐 그것만 중요한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에 A와 B라고 쓰든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BA라고 쓰든 A, B가 서로 승부한다는 건 똑같은 사실이니까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대진표에서는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대진표 푸는 법을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작할 때 있잖아. 일단 6개고 여기 승부를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승부하고 마지막에 결승까지 갈 거야. 이 대진표 문제 풀 때 여기 맨 위 있죠. 여기 맨 위에다가 6개 팀을 배치를 먼저 하고 쭉쭉 내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A부터 F까지 있잖아요. A, B, C, D, E, F가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조건을 읽어보니까 다음들 같은 대진표로 할 때 규찬인의 반, 즉 A반 얘기하는 거죠. A반은 한 번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어딥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자, 이 대진표상에서 오른쪽에 배치되는 게 운이 조금 더 좋은 거 아닐까? 왜냐면 한 번 이기면 결승으로 바로 갈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A반을 바로 배치를 하고 시작하면 돼요. A반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거지. A반이랑 승부하는 반이 누구지? 경기하는 반. 그걸 내가 정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어서 읽어보니까 A반은 B반과는 만나지 않는다 했어요. A랑 B반이 뜨는 일은 없으니까 B반을 제외하고 C, D, E, F 4개의 반 중에서 A반과 승부할 거를 하나 골라주면 됩니다. 사실로 시작할게요. 사실 A반과 승부할 반 하나를 골라. 선생님 예를 들어서 C를 갖다가 놓을게요. A반과 C반이 승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B, D, E, F가 남았겠고 걔네 4반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B, D, E, F를 여기로 내려줍니다. B, D, E, F 4팀을 다시 한번 두 팀으로 분할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두 팀으로 분할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눠줘 보면은 좌우 대칭인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계산식을 먼저 적어볼게요. 4개의 팀 중 B, D, E, F 중에서 두 팀을 골라서 승부하라고 하고 남은 두 팀은 또 알아서 또 승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4C, 2C를 곱했는데 여기를 2팩으로 나눠야 됩니다. 나누기 2팩이 왜 들어가냐? 예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차례대로 B, D, E, F라고 적는 것과 좌우 대칭으로 E, F, B, D라고 적는 것은 대진표에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대진표라는 거죠. B와 D가 승부하고 E와 F가 승부한다는 그 사실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적으나 저렇게 적으나. 그래서 여기에 BDEF를 적든 EFBD를 적든 같은 경우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분할의 개념이 응용되는 풀이법이고, 자, 계산 그래서 마무리해주면은 앞에는 4, 뒤에는 6을 2로 나누니까 3. 계산해서 12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진표 문제가 6개가 아니라 8개, 12개 막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만 기억합시다. 위에서부터 내려주는데 좌우 대칭 구조가 발견이 될 경우에는 그 분할을 하고 나서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2팩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이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합의 마지막 유형이었고요. 조합 단어는 개념도 어렵고 공식도 외워야 되고 1번부터 지금 여기까지 총 14개의 유형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복습이 꼭 필요한 단어니까 강의 끝나고 꼭 워크북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드디어 마지막 강의 7강 고난도 문항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